저는 48세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죠. 신선한 재료만 골라서 가져와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단골 손님인 김영자 씨가 들어왔죠. 5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말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씨는 다른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요즘 동네에 저 절뚝거리는 애 있잖아. 불쌍해서 그렇지 커서 뭐 하겠어? 김영자 씨의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아들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장지가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제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포장해드렸어요. 총 15,000원이에요. 김영자 씨는 돈을 내고 나가면서도 웃고 있었죠. 자신이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영자 씨가 가게에 올 때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사장님 성격이 참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만 갔죠. 김영자 씨는 여전히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제 아들에 대한 말도 더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이를 갈았죠.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감정에 휩쓸려 손님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나도 가게 도와주고 싶어. 아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밤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화를 낸다고 해서 김영자 씨가 반성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한 달 후 김영자 씨가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요. 김영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반찬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동창회예요.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음식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망신당할 것 같아서요. 김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저는 기회를 느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 앞에서 김영자 씨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이죠. 정성껏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영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중요한 자리니 꼭 잘 좀 부탁해요. 그 순간 김영자 씨의 거만한 말투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아들과 함께 직접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배달만 했겠지만 이번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신이 나서 물어봤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도와줬는데 당연히 함께 가야지.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영자 씨가 저희를 보고 달려왔죠. 어머,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저는 당당하게 아들을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제가 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죠. 순간 김영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음식도 이 아이와 함께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아이를 보고 쓸모없다고 했다지요? 하지만 전 제 아들이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영자 씨에게 쏠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했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김영자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무도 김영자 씨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김영자 씨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궁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안으며 지켜봤어요. 김영자 씨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결국 김영자 씨는 머쓱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동창회 내내 김영자 씨는 냉대를 받았죠. 아무도 김영자 씨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겠지?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일 이후 김영자 씨는 제 가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부끄러워서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죠.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 아들을 무시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일 이후 제 반찬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소문을 내줬던 것 같아요. 저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음식도 정말 맛있고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도와줬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네.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편이야. 그날 밤 저는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제 아들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들었거든요.